지금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이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을 가르치면서 제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큰 소리 내지 않고 크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도에 산림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저자는 최민준 선생님입니다. 최민준 선생님은 10년 동안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잘하다 남아미술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미술학원 소장님이세요. 최민준 소장님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아들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애청자고요. 아들TV에 보면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많은 지혜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쓰신 책인데 23쪽에 보면 새내기 아들맘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엄마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자. 평생 딸로 태어나 자란 한 여자가 처음 겪는 아들이라는 존재, 아들 육아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급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수용해 나가자. 제가 이 책의 차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1장, 아들 가진 엄마 셋만 모여도 하는 말. 아들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좋은 남자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아빠와 아들의 유대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제2장에는 우리 아들은 대체 왜 이럴까요? 아이가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아요. 아들이 엄마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속상해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걱정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여러 성향에 따른 부분이 2장에 나와 있고요. 제3장은 어떻게 해야 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육아 레시피가 필요해요. 아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독서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초보 아들맘 오늘도 아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남편이 아들 육아를 남의 일 보듯 해요. 나의 육아법에 확신을 갖고 싶어요. 아들의 꿈을 찾아주고 싶어요. ADHD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베테랑 교사를 만나면 자책하게 돼요. 내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을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하는 많은 근심 걱정을 제 사장에 담아두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아들 교육은 딸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애들을 가르칠 때 같은 기준으로 같은 자태로 가르치다 보면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고1이 되는데 아들을 키우고 학교에서 많은 남자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더 남자애들을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저도 좀 익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애들이 태어날 때보다 가지고 있는 그 남자애들의 성향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잘 소통하면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짐작하시겠지만 또 딸만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첫 번째는요. 듣기 집중력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들은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아이들은 그때서 듣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정면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아들이 그 엄마의 이야기를 또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딸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말로 표현할 때 충분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답답하고 똑같이 또 엄마도 아들이 말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아들 키우면서 너무 많아서 늘 답답할 때가 많았었는데 아들은 딸에 비해서 1.5배 정도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듣기 능력도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니까 엄마가 아들 키우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들들이 모든 아들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딸에 비해서 아들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듣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좀 이해하면 답답함을 조금 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망막 구조도 두껍고 대신경 세포에 준하는 세포들로 되어 있어서 무채색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검정색을 많이 쓰고 어두운 색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혹 검정색을 많이 쓰면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정색과 무채색을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남자애들도 교실에서 노는 것을 보면 색종이를 가지고도 총을 만들어요. 그래서 총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면서 교실에서도 또 운동장 나가서도 그렇게 놀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도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남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엄마가 가르치고 조언해서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본인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남자애들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른이 나서서 다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면 좋은데요. 학교에서도 남자애들은 서로 싸우고 나면 선생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또 금방 화해하고 풀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잘 해결을 해요. 그래서 너무 깊게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하고 경험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에 비해서 사랑보다는 인정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이에게 지나친 칭찬을 한다거나 또는 실망의 말이나 눈빛을 보냈을 때 아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관찰해 보면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너무나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지나친 기대감,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도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압박감이 되어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남자애들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 이 성향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10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0가지의 성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게 내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실에 주의력 결핍 아동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산만하지만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아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보통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책을 읽고도 기발한 생각을 잘하고 어느 날은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보겠다고 교탁 앞에 딱 서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제가 기회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면 아이들은 자기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키워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막 호응을 해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향적인 아이는 내향적인 그 성향대로 또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는 그 성향대로 장점을 저희가 찾아서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남자아이들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대상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항상 나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단점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장점으로 바라보고 아이가 긍정적으로 그 장점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해줄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 131쪽에 보면 아들맘이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 아들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난 구석이 많다.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으며 상상 외로 더 씻기를 싫어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비겁하다. 약한 친구를 대하는 태도 역시 성숙하지 못하다. 명문대도 못 갈 확률이 크다. 가면 좋지만 기대하지 말자는 의미다. 아동에 대한 잘못된 상상과 기대를 갖고 고유한 아이의 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들은 설 곳이 없다. 교육 현장에서 엄마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고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짠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에게 좋은 점수, 좋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너무 그게 지나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에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대가 좋은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아들들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성향을 자유롭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딸 키우는 게 다 쉬운 것도 아니고 아들 키우는 게 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많은 어머님들이 아들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